예, 오늘 저희 예지투에서 첫 번째 도착한 역은 방산역인데요. 네, 이렇게 차분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은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 좀 피곤하십니까? 걸음이 발걸음이 좀 무거운데요? 아우, 오늘 너무 무더위에 네. 좀 폭삭 익어가지고 발걸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덥긴 더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고요. 네네. 다들 이제 단디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장은 조정 분위기 속에 방산주가 오늘 강했는데요. 특별히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각을 나타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방산주 가운데 보면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조정을 겪는 가입들이 강했는데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건가요? 사실상 오늘은 리포트가 가장 큰 영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포트 빨이 소위 있었군요. 네, 네. 목표가 16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오늘 오른 거에서도 한 20% 정도가 더 올라야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하는 그런 수치인데 사실상 그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주 배경도 단연 실적이죠. 예. 워낙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1분기가 매출이 69%, 영업이익이 385%,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1.9% 나왔는데 작년에는 7%대였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게 두 자릿수로 올라온 것 자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지금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펜스 부분이라든지 항공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기조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방산주들이 약간 쉬어갔었던 이유가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소급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과연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해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신규 수주 쪽에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이게 특히나 8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는데 7월 말로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붙어주기 시작을 하면 디펜스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수주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도 1조 원 이상, 그리고 호주 레드백에서도 또 5조 원 이상 이런 수주들이 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주가 또 있네? 라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이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강력한, 게다가 방한 또 이슈도 있잖아요, 프랑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순방.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엔 리포트 실적이다. 내용이다. 그리고 실적이다. 이제 실적에 근거한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프랑스하고 베트남은 국빈 방문이고요. 해외 순방을 하는데 이렇게 해외 순방 이게 사실은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기업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역할이나 그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해외 순방 얘기 있을 때마다 기대감이 좀 있는 게 뭔가 좀 또 좋은 수주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상 과거에는 이제 내수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게 방산인데 이게 이제 그 전쟁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좀 큰 수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사실상 정부에서 방산을 좀 주요 또 수출처로 인식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기업 대 기업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 부분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런 그러니까 방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좀 좋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도 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파리 에어쇼 참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캔코아는 방산주라고 보기보다 이제 항공기죠. 항공기 부품 쪽인데요. 우주 항공 쪽으로도 좀 엮여 있고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캔코아는 어떤 이슈가 내용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파리 에어쇼가 항공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에어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이런 특히나 판매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아니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이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런 위성이라든지 부품주들을 보시면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진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위성이 4만 대 이상 이제 또 하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품주들은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수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출하해야 되는 비행기
양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또 LCC 쪽이 또 뜨다 보니까 뭐 항공에 대한 또 수요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런 에어쇼에서 특히나 또 부품들에 대한 수주가 또 나오게 되면 또 특히나 이제 구형기에 대한 교체 이런 시그널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캔코아에게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산주에 비하면 뭐 캔코아 주가는 아직 부진하고요. 그 밖에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 이후에는 모멘텀이 좀 빠져서 그런지 그죠? 전반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을 좀 묶어서 보긴 하는데 우주항공보다는 방산 쪽이 센 것 같네요. 사실상 방위 산업체들 중에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주는 방산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에어쇼 같은 게 붙어준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철도 부분이 붙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절대적인 실적의 양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뭐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 폭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8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금액도 그렇고 퍼센테이지에서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알파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수출을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K방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K우주항공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K뷰티, 그쵸. K엔터,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글로벌리 점유율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방산 쪽이 훨씬 좀 좋긴 하고요. 자, 그럼 방산 관련주 가운데서는 우리 센터장님의 최선호 좀 볼까요? 네, 저는 현대 로템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 로템의 분석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면 2분기에 가장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이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수주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주도 크게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K2죠. K2 전차 납품을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장부가로 좀 이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차트의 위치 에너지 자체도 전고점을 이제 막 또 뚫어주는 자리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뚫어주고 아예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로템 같은 경우는 딱 그 고점 부분에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량 동반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저수익 물량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고수익성 제품들이 또 붙어줄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 베이스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부각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철도 부분에서 상당 부분 또 원래 현대 예. 로템이 이제 철도 부분에서 강하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도 계속 붙어줄 수 있고,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양대 쪽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산 관련주 가운데는 이제 약간 좀 섹터가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네네. 현대로템은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는데요. 근데 오늘 주가가 10%나 올랐어요. 11%. 네네네. 너무 단기 급등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좀 5일선에서 많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당장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2, 3거래일 정도 주가 추이를 보신 다음에 이 이격을 좀 좁혔을 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방산주들은 사실 실적 베이스로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력이 크게 나왔을 때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 보유자 분들께서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뚫고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덜렁 고민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시려면 자꾸만 사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살 기회가 옵니다. 네. 예, 방산역에서 방산 관련된 이슈하고요. 탑픽 현대로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